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환입니다. 앞에 제가 KG 모빌리티에 대한 보호에서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KG 그룹주 전체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계약건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그런 계약들을 좀 처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미처 영상을 못 찍어 올려드렸었고 오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KG그룹 영상을 하나 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KG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게 이제 오늘 분위기, 오늘 분위기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시장 자체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제가 톡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오름세가 유지되고, 코스닥은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래 이제 수급도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거래소 즉 코스피에 집중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선물 시장도 코스피 200 연동된 거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코스피 쪽 매수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억압받았던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저쩌고 뭐 억압받고 있는데 한 1% 정도 오름세였었고요. 얘 말고도 이제 현대차 이 친구도 한 1%대 오름세였었고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받았었던 건설주들 GS건설, 대우건설 소외받았었는데 오늘 얘네들 뭐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름세 나왔고 은행증권도 올랐고 조선주도 올랐고 즉 대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형주라고 부르는 대형 업종군들 그냥 이제 지나가는 그런 테마주들 말고요. 하나의 업종군들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다 올랐고 역으로 최근에 오름세를 보였었던 중소형주들은 대부분이 조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조정이 나왔던 대표적인 예로 삼화전자 같은 거.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 찍어버렸고요.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뭐 한미글로벌 이런 애들도 오늘 급락.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니아 이런 애들도 급락. 우리 방 관심 종목 중 하나였었죠. 유로. 이 친구도 오늘 급락.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자체가 코스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중소형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분위기 좀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주다, 뭐 은행주, 증권주, 조선주,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딱 대형 업종군들은 오늘 오름세가 있었고요.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중소형주 업종군들 뭐 예를 들어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입니다. 근데도 하한가였죠. 그러니까 코스피냐 아니냐가 아니고 중소형주냐 아니냐가 오늘 중요했던 거고 중소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오름세에 대한 어떤 조정, 차익 물량들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가파르게 나왔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코멘트를 드렸었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30분 봉입니다. 3시 13분에도 올려드렸었고 시장은 오르 가면서 점점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이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오후쯤 되면은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빠지면서 체감지수가 안 좋은 날이었었죠. 솔직히 우리 뭐 건설주로 수익 내고 이런 장이 아니었었잖아요. 최근에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었고 그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거나 관심 종목을 분류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던 요즘인데 갑자기 걔네들이 하락을 하고 걔네들 하락장이었죠 오늘.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뭐 건설, 조선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시장은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까놓고 보면은 우리한테 득될 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분위기 좀 보자. 1, 2일은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시황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때도 그렇죠. 시장 대응 코멘트 이게 언제 올려드린 거냐면 1시 반. 뭐 그냥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상승세가 나와도 사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삼성전자 1% 오른 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KG그룹주 강의하면서 왜 하냐면 일단 당연히 KG그룹주들도 쌍용차가 거래 재개된다는 소식에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하루였어요. 요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 또 주의사항은 최근에 나름 잘 올랐던 주식들, 나름 잘 올랐던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물량이 이제 대체로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꿀렁꿀렁 이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수익 나면 좀 팔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익 나면은 좀 수익 실현도 하시면서 너무 과용되지 마시고, 특히 중소형주도 올라가는 거 막 이렇게 쫓아가셨다가 덜컥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 그러기 너무 쉬운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너무 쉬운 시장입니다. 그거 유념하셔갖고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KG그룹주도 중소형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 수급이 잘 붙지 않는다. 이 정도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KG 모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니까. KG 모빌리티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아닙니다.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렵사리 거래 재개가 되었는데 이 거래 재개되는 시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우여곡절이 많죠.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투자자들께서 지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팔 사람들 좀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은 뭐 손실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손실이 났는데 내 계좌에 마이너스 10%,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져요. 적응을 해버립니다. 아씨 마이너스 20% 찍었을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주식 그만둘까 다 팔아버릴까 싶다가도 갑자기 일주일 지나니까 덤덤해지는 거죠. 늘 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적응을 해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아마 상한가 갈 것 같았던 이날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물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팔 사람들은 슬 하나 둘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연 많은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1, 2주 보시고 빠질 때마다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 2주 보시라고요. 매수를 한 방에 하시면 안 돼. 하루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쪼개고 빠졌네? 매수하는 겁니다. 올라간다 하고 그때 사시면 안 돼요. 제발 올라갈 때 쫓아가고 분위기에 편승하시면 안 돼요. 1, 2주는 그냥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어차피 안 가요. 안 가니까 한 1, 2주는 내려놓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겠죠. 결국은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연이 있어서 사연을 털고 가려는 거고, KG 모빌리티 지금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역사적인 매출입니다. 드디어 흑자입니다. 드디어 흑자입니다. 드디어 신차도 나왔습니다. 모기업 KG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하겠대요. 투자자 없어갖고 인도 가서 주인 찾고 중국 가서 주인 찾고 이랬던 회사 아닙니까? 정부도 어떻게 해결 못해갖고 네가 좀 이 쌍용 인수할래? 이리 접선해보고 저리 접선해보고 안 됐던 회사가 쌍용차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신차가 나왔어요. 드디어 앞으로도 투자 계획을 밝히는 KG라는 그룹 주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흑자전환, 드디어 신차.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가죠. 결국은 갑니다. 단 지금은 사연이 많네요. 사연을 좀 털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뭐 보합 흐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면 되겠고, 장중에 호로록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을 1%씩 사시던 2% 사시던 10만원 사시던 50만원 사시던 호로록 빠지면 나 50만원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시건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선생님 나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해갖고 매수가가 여기 있어요. 16,000원대. 그럼 어쩔 수 없죠. 추매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거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다 신규 매수 관점이에요. 빠질 때 사세요. 빠질 때 사세요. 빠질 때 사세요. 이 신규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하셨으면 웬만해서는 평단가 12,000원대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단가가 너무 높아. 16,000원대야. 그러면은 추매를 할 수밖에 없죠. 비중 추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500만 원어치 샀는데 500원 샀는데 16,000원대예요. 그러면 내가 12,000원에서 500만 원씩 사요. 그러면 평단가가 14,000원 될 거 아닙니까? 좀 아슬아슬해요. 1대1로 추매해서는. 비중 추매라는 게 최소 1대1입니다. 최소. 한 이번 주 초는 조금 쉬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G그룹주가 속해 있는 중소형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전반에 대한 분위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에는 웬만큼 쉬시다가 추매를 하실 계획을 하셔야겠죠. 네. 아니면 사실 마음 편하게 사실 여기에다가 비중방을 때려버리면은 얘가 살면 내가 살고 얘가 죽으면 내가 죽는 그런 진짜 벼랑끝 전술이 돼버리니까 혹시 여기 매수하신 비중이 너무 크다. 뭐 작으시면 그냥 1대1 비중 추매하시면 되고 비중이 너무 크다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약간만 조절하시고 평단을 약간 한 14,000원, 15,000원 요 사이로만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좀 엑시트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KG 모빌리티는 요 사연이 좀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래되기 첫날부터 똑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날 저는 KG 스틸 팝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KG 모빌리티 1, 2주 텀 두고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주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KG 뭐가 먼저 뜨나요? ETS네요. ETS 먼저 볼게요. 정확히는 ETS가 대장이에요. 올라갈 때도 KG 스틸과 뭐 비등비등했지만 결국에 상승폭으로는 KG ETS가 더 컸고요. 근데 역으로 하락할 때도 얘가 대장입니다. 좋지 않다는 소리죠. 하락할 때도 현재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KG ETS 차트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KG 모빌리티 차트 얘는 원래 올라간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KG 모빌리티는 쌍용차니까 일단 빼고 스틸 차트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날 그 모빌리티 상장 거래되기 첫날 장대음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저가를 안 낮췄어요. 이 정도 선인데 ETS만 낮추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뭐 상관없죠. 원래도 모빌리티 관련해 갖고 움직임이 크게 나왔던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KG 케미칼 얘는 하락이 좀 있죠.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처음 나왔었던 ETS 먼저 볼게요. KG ETS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대장입니다. 아싸리 이 모빌리티 거래되기 첫날 하한가 가버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했으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닥인가 보다. 싼데? 이런 생각에 화끈하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었죠. 매수할 사람 사고 저가 매수에 붙고 올라가기 딱 좋았는데 근데 그날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굳이 하한가 아니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보시다시피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갖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더 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다시 스틸 같은 경우는 ETS보다는 상승폭에선 적었지만 나중에 좀 못지않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도 한번 나왔고 그런데 어쨌든 상승폭이 적어서 그런지 첫날 이 낙폭을 키웠을 때 이날만큼 공포스럽진 않아요. 얘는 그냥 멈춰있는 모습이죠. 만원 기준 등락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등락이 있는 모습이고 KG 이니시스는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빼고 모빌리언스도 따라간다고 좀 보기 그렇죠.
네, 보기 그렇고 얘는 애시당초 요 구간 즉 ETS랑 뭐 케미칼이랑 KG 스틸이랑 이런 애들이 달릴 때 소외받았던 주식이잖아요. KG 모빌리언스는. 네, 그래서 이 구간 때는 사실상 크게 갔던 게 없기 때문에 이후 구간에서는 그냥 조금 억울하게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슈팅이 앞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그냥 그냥 빠지는 모양새. 이 고점을 못 넘어갔고 ETS랑 케미칼이랑 그 다음에 KG 스틸 같은 경우는 2, 3월 고점 다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슈팅 나왔다가 그 다음에 모빌리티 거래 재개하면서 그냥 싹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이라면 모빌리언스는 애당초 뚫지도 못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좀 거시기 하죠. 지금 원래 얘는 소외받고 있는 겁니다. KG 그룹 때문이라기보다는 KG 그룹 때문에 물론 음봉이 요만큼 나올 게 요만큼 크게 나온 건 있는데 근데 얘가 좀 크게 관련이 있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보면서 모빌리언스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는 접근 자체가 안 되죠. 케미칼 같은 경우는 ETS랑 비스무리한데 얘도 결과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첫날 음봉에서 저점에서 크게 멀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 현재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얘네들이 비스무리한 흐름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케미칼, 그죠? ETS, 스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안 좋아서 빠지는, 내지는 그냥 시장 따라 빠지는, 아니면 그게 두 개가 더해져서 빠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모빌리티 거래 재개 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거나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지지선을 찾고 있거나 하는 주식은 ETS, 스틸, 케미칼 이 셋 정도라고 일단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ETS 볼게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ETS를 이제 보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제일 약해요. 네, 제일 약해요. 사실 저점을 그때 요 가격이 찍었잖아요. 네, 근데 벌써 13,000원대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들에 대한 부진,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들의 차익 실현, 그분들의 차익 실현, 그 최근에 잘 갔던 거 2차 전지를 비롯해서 페라이트를 비롯해서 네옴시티 관련주 뭐 이것저것 해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 실현 챙기는 모습. 특히 요런 류의 차트들 최근에 잘 갔던 애들 전부 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투하예요. 투하. 챙기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죠. 이 거래재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빠졌던 급락 플러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본론 넘어가면은 악재로 빠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KG 모빌리티 즉 쌍용차의 거래 재개는 악재가 아닙니다. 악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감으로 쏘아 올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금 동글뱅이 치는 구간에서 매매를 공격적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닌가? 너도 나도 엑시트 할까? 아닌가 보다 하고 엑시트하는 그 과정에서 급하게 빠졌었던 거죠. 일단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KG ETS, KG 스틸, KG 케미칼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추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KG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불과 바로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던 걸 거진다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약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 이제 초보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추매를 하고 나서 즉시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해요. 특히 장중에 파닥파닥 움직이잖아요. 양봉 좀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막 올라갈 거란 상상 속에서 잘못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절대 멀리 하셔야 됩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옆으로 기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더 커요. 즉 흔히 말하는 L자형 내지는 U자형 반등이 되겠죠. 여기 앞에서 나왔던 KG스틸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U자형이었죠. L자형이나 뭐 U자형이나 뭐 비슷한 맥락의 말이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일단 이 ETS랑 사실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하거든요. ETS는 제가 볼 때 조금 과하고 이런 시장 분위기들이 맞물려 갖고 조금 지금 과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얘가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V자 반등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건 말이에요. 그러면 추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 보시는 게 맞아요. 얘도 이때 빠지고 나서 옆으로 기었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빠지면서 번개 모양 이렇게 빠져버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의 그림을 보고 있고 그렇다면 U자형, L자형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ETS나 아니면 스틸이나 그리고 케미칼 이건 뭐 저의 추천주는 아니죠. 저희 추천주는 아닌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제가 매수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종목은 스틸이었고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했던 그 타이밍이라면 사실 지금도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건 3월 말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선생님 말대로 오늘 10,000원 넘어갈 때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어서 안타깝지만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독들이 오고 있는 걸 테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노파심의 영상을 찍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요. 뭘 아냐면 이 분위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 일부 회원님들은 저한테 지금 개인톡으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셨지만 제가 개인톡으로 이 투자 상담을 하는 걸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린 데가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영상이 되겠고 그럼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덜 빠지죠. 첫날 공포감 이후에는 그 위에서 놀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저점 빨리 찍습니다. 얘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고 ETS가 지금 분위기가 좀 더 공포스럽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추매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상하는 이 친구의 나름의 저점을 예상해 본다면 얘는 보시면은 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이렇게 갔죠. 그리고 현재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슈팅이 나왔던 게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세게 달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천천히 뛰다가 요익당 하고 확 달려버린 게 요 구간이잖아요. 동글뱅이 친 구간. 이건 이미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전진했던 이것도 깨졌단 말이에요. 요 구간도 지금 깨졌죠. 그러면 현재는 이 친구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앞에 나왔었던 요런 고점들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 하려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너무 멀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낙폭이 현재 악재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낙폭은 거의 맥스친 찍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빠져봐야 제 생각에는 한 3-4% 정도 빠진 다음에 어떤 바닥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바닥 테스트가 옆으로 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길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기다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KG가 뭐 다른 계획을 세웠다거나 내지는 KG ETS가 원래 재료가 많잖아요. 원래 재료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 사업 내용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보도가 된다거나 하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L자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추매는 대기하시는 게 맞아요. 대기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은 그림 자체가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악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반등을 하게 된다면 요런 그림일 가능성이 크겠죠. 요걸 염두에 두시 전략 짜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매를 지금 했다가는 굳이 그냥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종목들 갖고 매매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추매하시면 돼요.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 개인의 성미고 내 개인의 사정인 거고 내 개인의 사정은 주식에 대입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난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야. 네, 산 건 아니야. 그럼 잠깐 뭐 기준 반등할 때 그때 잠깐 좀 파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 좀 매매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케미칼도 ETS랑 사실 비슷해요. 네, 스틸은 낙폭이라도 적지만 KG 케미칼은 낙폭이 좀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보시면은 ETS랑 다르게 처음부터 슈팅이었단 말이에요. 슈팅 확 나오고 눌러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단 말이죠. 밑단에서는 다 깨졌는데 어쨌든 이 동글맹이 친 강력한 매수세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얘도 이 정도면은 여기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ETS에서 한 3, 4% 빠지면은 거의 맥스치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비슷하죠. 요 정도면은 여기에 있는 매수세, 여기서 좋은 기억이 있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네,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V자 반등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큰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추매를 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U장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2달, 3달이 걸릴 수도 있고 보통 이런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방향의 전환을 보통 3개월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딱 보게 된다면 자 보시면 현재 주식이 이렇게 자 우리가 작은 골짜기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위에서부터 우리 내려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하나 한 달, 2달, 3달 하고 이제 깨져버렸죠. 지지선 하던 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이 가격에서 한 달, 그쵸? 그리고 2달, 3달 하고 또 깨져버렸죠. 다시 이 가격에서 한 달, 2달, 3달 하고 이제 4달 되고 나서 깨져버렸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방향을 이제 전환하거나 우리가 이제 차트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까지 뭐 레벨 다운이 되거나 레벨업이 되거나 돌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호재가 있거나 2차전지나 이런 애들처럼 분위기 막 좀 막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지지부진해요. 뭐 이것도 없고 뭐 저것도 없어요. 호재도 없고 막 뭐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비슷한 가격에서 막 이렇게 공방전 펼치고 막 이런 시기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시간은 보통 2, 3개월 주기.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심리에 좀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앞선 사례로 봤을 때 짧으면 한 달, 길면 뭐 2, 3개월 이렇게 길다가 방향은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머리 아프죠. 네, 그럼 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케미칼도 일단 저점은 보입니다. 네, 저점 보이는데 당장 단시간 내에 어떤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추매를 하시는 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나는 그럼 뭐 나중에 뭐 보고 또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뭐 추매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 더 하단 빠지는 것까지 계산하고 추매하신 다음에 그냥 쭉 가져가셔야죠. 묻어두셔야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뭐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고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지금 누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 당분간은 좀 재미없음을 인지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틸은 이 중에서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요. 실제로 자꾸 이제 틈만 나면 방어를 하려고 하죠. 사실 오늘 같은 날 스틸이 버티긴 쉽지 않았던 날인데 어쨌든 오늘 상승으로 끝났고 이런 걸 봤을 때 스틸이 일단 제일 나아요. 네, 스틸 제일 나아요. 항상 그렇지만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 제가 찍어드린 게 웬만하면 제일 나을 거예요. 항상. 일단 얘가 제일 나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앞선 케미칼과 ETS가 혹여나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한더라도 스틸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나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저가 매수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고 얘는 사실 그 실망 매물 그날도 저가를
계속 중간중간에 아래 꼬리 달면서 회복을 빨리빨리 시도를 했었단 말이죠. ETS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그날 찍으려고 했는데 스틸은 그 정도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혹여나 추매 같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11,000원 선까지의 반등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케미칼이나 ETS는 최근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마다 같이 징그럽게 눌러버리는 그런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틸은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추매 없이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ETS나 이런 애들하고 같이 쭉 이제 끌고 가거나, 걔네들이 뭐 L자형 파동이건 U자형 파동이건 바닥 찍을 만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턴을 하게 됐을 때 스틸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단가가 이런 가격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다. 14,000원, 뭐 13,000 몇백원, 이게 이제 평단가면 그건 어떻게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추매해야 됩니다. 추매 없이 하는 거는 되게 시간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참고해 주시고, 물론 개별적 어떤 호재, 예를 들어서 KG 스틸은 뭐 쌍용차에 이제 강판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잊을만 하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얼마만큼 어느 규모의 강판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스틸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좀 기대되어서 공략한 거기도 해요. 스틸은 제가 다각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재무제표 보고 잠재적 변수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건 당연지사고, 그리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KG 스틸 공략하면서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KG 스틸은 강판 공급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기사도 공개해드렸었고, 맞죠?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자면, KG 모빌리티 공략하시는 건 찬성. 하지만 이제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들고 빠질 때마다 야금야금 사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타 다른 KG 그룹주들은 일단 지금 중소형주들에서 차익 물량 나오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는 일단은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 중에서 KG 스틸은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얘는 단가가 너무 극악만 아니시라면 조금 기다리시면 수익 실현하시는 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기준.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나 내지는 KG 모빌리티가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한 11,000원 선까지의 반등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고, 시간 투자라면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추매는 제가 며칠 좀 더 지켜보다가, 추매나 뭐 이제 지지선이나 뭐 이렇게 해볼 만한 라인들은 며칠 좀 지켜보다가, 제가 그 톡방 있잖아요. 영상 하단에도 링크 있습니다. 요 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ETS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ETS나 케미칼이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3-4% 정도 빠지게 된다면 저점일 것 같아요. 물론 많이 3-4% 빠지게 되면 저점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긴 했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폭락한다던가, 이런 건 변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개인적 의견으로 만약에 추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추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림들, L자형 그림, U자형 그림, 이런 걸 그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특히 체결되는 거나 빠지는 거나 KG 스틸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추매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급할 거 없고, 신규 매수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정찰병 정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일단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선생님, 추매 언제 할까요? 선생님, 지지선이 어딜까요? 지지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아까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3% 정도 빠지면은 거의 한 13,000원 초반이면 완전히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이 그 저점을 찍는 그 라인이 어디냐면, 얘도 봐봐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올라갔던 만큼 다 빠지니까 한번 반등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거 다 빠지니까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KG ETS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패턴이 크게 두 개예요. 보시면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크게 올라갔던 거. 근데 크게 올라갔던 거는 이미 다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고 이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거에 초입 부분에서 지지선을 찾으려고 하겠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러고 여기서 지지 볶다가 나중에 올라오는 만에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물론 시장의 뭐 중간에 시장의 어떤 큰 변수나 내지는 개별적 이벤트나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전략을 좀 다르게 잡아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그림들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단가 안 좋은 분들이 좀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너무 급하게만 대응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그림들이 예상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추매했더니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완전 땡큐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 생각들 계속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KG그룹주는 제가 볼 때 저희 방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갖고 중간중간에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혼자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톡방에도 올려드릴 거고,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릴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사라 마라 추매해라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지만 그 외 선생님 영상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한다면 얼마든 찍어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못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